안녕하세요.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날씨 정말 좋네요. 오늘 아침에 운동하러 잠시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뭐 재미가 좀 없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금리를 0.5% 정도 인상하는 걸 예상했는데 그 이상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금리가 뭐 처음에는 4.5 정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5% 이상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에 사실 조금 뭐 쉬어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향후 어떤 매크로적인 변수들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약간 불안불안한 장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는 아직도 배고프다.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11월 14일 날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년도 전망 2023 아웃룩 이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어,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해서 낸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말에 한번 재미삼아 공부삼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 3차 사이클 진입 합종 연행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용 순서를 보면은 뭐 글로벌 EV 배터리, 뭐 OEM별 배터리, 배터리별 23년도 PQC 전망, 3차 사이클 키워드, 합종연의 후발주자 강폭 행보, 차세대 기술원년 정책 자금 해서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제 분석했는데 이 종목 분석은 뭐 따로 안 볼 거고요. 요 앞부분만 좀 뭐 대강 보는 걸로 해서 이제 흐름 정도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목에 삼성 SDI가 지금 한 70만 원인데 110만 원 목표,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한 60만 원, 근데 75만 원. LLF가 한 21만원, 2만원 하는데 40만원.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1만원 조금 밑으로 들어가는데 18만 7,500원. 코스모신 소재가 6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죠. 9만원 정도. SKI 테크놀로지 10만원. 일진머트리즈 9만원. 포스코케미칼이 30만원. 첨보 35만원. WCP 8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ETF 이렇게 내용을 했는데 종목은 뭐 별도로 안 보고요. 나중에 뭐 이 앞에 있는 키워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차 사이클 진입이 이게 보시면은 뭐 2018, 17, 18, 1차 리레이팅, 그다음에 20년, 21년 2차 리레이팅, 이제 3차가 이제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해서 25년까지로 예상하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호황이 지속 예상이 된다. 미국 전기차 판매 급증이 예상이 된다. 기타 국가 판매 증가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이제 배터리 발주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여기 보시면 GM 페이스 4 보면 삼성 SDI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도 유럽의 조인트 벤처를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가 미국의 조인트 벤처를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그럼 토요타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조인트 벤처, 그럼 BMW가 북미의 유럽 지역의 조인트 벤처로 삼성 SDI, 테슬라 468 배터리 발주 본격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소재 북미 진출 신규 발주 뭐 이런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 공급 계약이 타 소재로 확대. 지금 이 하여튼 23년부터 22년 뭐 말부터 3차 리레이팅의 사이클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타겟이라고 봐도 될 만큼 미국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전통적인 에너지, 뭐 원유라든가 그런 쪽에다가 블루 칼라의 어떤 지지를 받았죠. 그런 쪽에다가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하면서, 근데 이제 뭐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뀌면서 IRA 법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라는 거죠. 성장할 거라는 거죠. 그 2차 리레이팅 보시면 여기 보면 호황의 수요 급증 사이클 보면은 이제 20년에서 21년은 유럽의 전기차가 판매량이 급증했고 21년에서 22년은 중국 전기차가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터리 프로젝트 발주 지속해서 포드는 SK온하고 조인트 벤처, GM은 얼티엄 셀 해갖고 뭐 포스코 케미칼은 또 이제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NCMA,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국 시장을 겨냥한 LFP를 추가했고, 스텔란티스도 LG 에너솔루션하고 삼성 SDI하고 조인트 벤처를 했고, BMW가 젠5하고 삼성 SDI죠, 젠5, 혼다가 LG 에너솔루션 뭐 이렇게 했고, 여기 이제 뭐
뭐 이미 이제 뭐 장기 계약, 공급 계약 뭐 10조가 넘는 그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이런 쪽, LNF 이런 쪽에서도 양극재 하는 업체들은 다 이제 10조가 넘는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차, 2차를 거쳐서 3차 리레이팅이 이제 계속되는 게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키포인트라는 거죠. 미국 시장이 키포인트다. 그게 이제 여기서 뭐 핵심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 예, 그래서 공급단 리스크, 매크로 리스크가 금리 뭐 양적 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공급망 교란,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차량 같은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 자동차 시장은 밸류 오브 데스, 죽음의 계곡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그런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서 노동력 소싱이 부족하고 칩 쇼티지 이런 건 조금 완화되고 있죠. 칩 쇼티지로 인한 원재료 소싱 부족 기간에 글로벌 OEM들의 EV로 생산 라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내연기관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2035년에 내연기관 운행을 못하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거의 뭐 완성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몇 년도 이상 이부터는 안 한다. 뭐 이런 걸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EV로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 내용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배터리 섹터의 주가 방향성의 함수는 침투율이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ETF죠. 이게 이제 LIT라는 티커인데 US 미국 시장에 상장된 티커 ETF 펀드 주가를 말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이제 ETF죠. ETF하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침투율하고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3차 사이클은 K 배터리의 프리미엄 구간이다. 4개 상위 업체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지금 CATL은 뭐 거의 뭐 중국 시장 뭐 1이긴 한데 중국 시장 내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CATL 시장 점유율 행보가 예상된다는 건 뭐냐면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IRA 등 보호 무역주의 확대로 해외 진출이 제한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이렇게 더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북미 시장 때문에. 예.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SK온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삼성 SDI고 이게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CATL은 뭐 중국 시장 빼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수용이라고 거의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재단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어 중국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뭐 여기 23년 글로벌하게는 1,411만 대 YOY로 이제 뭐 한 35% 그다음에 침투율은 17% 예상한다 하는데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침투율이 31% 내년도 침투율 31%, 유럽은 20% 정도, 북미는 이제 13% 정도, 90% 성장해서 13%라는 거죠. 기타는 이제 104% 성장해서 침투율 4%, 이게 이제 뭐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아직까지도 기회가 많다는데 가장 큰 시장이 세 개 정도로 봤을 때도 미국이 아직까지 성장할 볼륨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침투율이 13%밖에 안 되고 IRA로 인해서 GM 테슬라 판매 확대, 글로벌 OEM 신차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유럽은 이미 이제 매크로 부진의 일부 국가 보조금이 축소되고 독 3사 및 테슬라만 견주하다. 그리고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침투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크로 부진, 상위 업체 경쟁 심화, 중저가 판매 확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보시면은 북미가 이제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인데 이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갈수록 상당히 이 막대 그래프가 커지는 걸 봐서 이제 좀 미국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2차 전지가 잘 가는 현재도 잘 가지만 내년에는 더 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대당 탑재량, 배터리 탑재량이 이제 더 상승될 거다,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23년 EV 배터리 수요는 이제 YOY로 55%가 증가할 것이고, 23년부터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의 상승이 본격화 전망이다.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만큼 배터리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딸릴 겁니다. 예, 공급이 딸린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위에 있다. 가격 결정력에 대한 우위에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별로는 대당
탑재 평균 탑재량이 높은 픽업 트럭. 지금 뭐 픽업 트럭 해봐야 지금 리비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의 F150이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뭐 사이버 트럭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각종 미국에서 나오는 GM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이 23년부터 많이 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성장이 본격화될 거고 하이니켈 배터리 적용이 이제 신차 이전에 뭐 LFP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뭐 중국의 값이 싸기 때문에 중국이 근데 지금 뭐 리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뭐 가격에서는 뭐 큰 LFP가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격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 보고 LFP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은 하이니켈이 뭐 점유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NCMA, 뭐 NCA 뭐 이런 쪽이 높아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글로벌하게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고 있는 거죠. 예, 줄기차게 사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다 여러분 앞서 보셨던 거리고 여기 보시면 대당 탑재 용량이 미국의 차량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큽니다. 미국 차량 저도 얼마 전에 공항에서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가 뭐 포드 차량의 픽업 트럭을 봤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트럭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 어쨌든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미국 사람들의 체구도 크기 때문에 트럭 자체가 큽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높은 출력을 내려면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대당 탑재량이 높은 신규 시장이 개화를 한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여전히 배터리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남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배터리 수요 공급 보면은 지금도 타이트한데 앞으로 더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보면 배터리 수급이 20년 코비드 이후 지속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이고 지난 8월 중순 발효된 IRA로 중장기적으로 북미 지역 수는 북미 제조 시설의 공급이 필수적이 된 상황이다. 42 슬라이드에 참조를 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인 정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5년까지 배터리는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26년 이후 물량 대응의 추가적인 정설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어쨌든 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딸린다라는 거죠. 공급이 딸린다라는 걸 그냥 결론적으로 공급이 딸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OEM별로 테슬라가 23년 판매량이 이제 184만 대 전망이 된다. 그래서 YOY로는 36% 성장하고 모델 3, 모델 Y는 170만 대, 모델 S, 모델 X는 8만 대, 기타 뭐 6만 대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쨌든 테슬라의 기준 배터리 업체별 점유율은 파나소닉이 35%, LG 에너지 30%, CATL이 30% 이렇게 3.5 이렇게 가져가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 지원 지금 뭐 이게 내재화 많이 한다지만 테슬라도 지금 자체 배터리 내재화를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그만큼 기술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2차 전지도 수율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재화하는 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만약에 포기할 수도 있겠죠. 포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기존 업체들의 추가 증설 점유율이 확대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죠. 그만큼 기술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제 옛날 한때 친구도 LG화학에 이거 다녔었는데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서 결국은 그 친구는 퇴사를 해서 이직을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기술이 십수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만든 건데 그게 한순간에 테슬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현대차, 기아차도 했겠죠. 배터리 내재화. 쉽지 않다는 거죠. 유럽에도 그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건 뭐 브리티시 볼트인가요? 이게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뭐라고 할까? 파산 뭐 이런 파산설도 이제 신문지상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뭐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수율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뭐 브리티시 볼트가 이야기 나왔지만 그 외에 노스볼트도 있고 많은 유럽의 업체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뭐 이런 SK온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것이고 그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정설을 하고 돈이 들어가고 그걸 버티지 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원통형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예, 베를린, 텍사스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하이니켈 양극재 비중 확대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하이니켈의 95% 이상 하는 거가 이제 SM랩이라고 있죠. SM랩이 아직 IPO를 안 했는데, 나중에 SM랩이 IPO를 하면 그때 꼭 한번 청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SM랩이 상당히 기대되고, 그러니까 하이니켈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 투자한 SV 인베스트먼트인가 주가가 좋았죠.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테슬라 자체 배터리는 4686 비중이 상당하고 북미 시장 내 LFP 탑재가 제한된다. 이 IRA 보조금 수령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세미트럭에 출신하고, 하이니켈 업체 중에서도 LNF 비중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근데 주가가 내리고 있죠. LNF도 주가가 2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증설 발표에 따라서 뭐 SMM의 고객 사확정이 제한적으로 판단되며 테슬라 자체 배터리도 가장 상위 버전 양극재인 NCMA가 96%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전액 역시 기존 중국, 일본 업체에서 북미 증설 준비한 한국 업체들의 물량이 이동될 것 같다. 이 테슬라 전액에 보시면 주요 스플라이가 미쓰비시 화학 일본, 센트럴 글라스 일본, 틴치 중국, 구어타이 중국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조금 수혜를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 뭐 일본은 그렇다 치지만 중국은 뭐 이제 배제될 거고, 우리나라 쪽으로 여기 보면 이제 엔캠이 나오죠. 엔캠이 신규 진입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엔캠도 잘 보시라. 엔캠도 뭐 실적도 이번에 발표했는데 괜찮게 나왔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엔캠도 한번 보시라.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량을 보시면은 이제 주요 스플라이어가 이제 NCMA는 LNF, 그다음에 NCA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LFP는 다이나노닉,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IRA로 인해서 LFP는 좀 미국에서 판매 생산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OEM별로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보는데 테슬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분리막, 동박, 또 나오네요. 이게 테슬라, 이제 분리막이 이제 주요 서플라이가 상해 에너지, 중국, 이건 제끼겠죠. 도레이, 일본, 아사히 카세이도 있고, 여기서 WCP가, SKI 테크놀로지 한국 업체 신규 진입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IRA 때문에 이런 게 우리나라 업체도,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도 주요 스플라이어가 중국 장춘, 이것도 제외해야죠. 일본의 후루가와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동박 업체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SKC가 미국에다가 동박 공장 증설한다고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SKC도 상당히 괜찮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 뭐 잘 해놨죠. 스플라이, LG 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CATL, 뭐 이렇게 탑재 용량, 뭐, 이게 쭉 나옵니다. 이게 뭐, 배터리, 완성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이 점유율,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켈, LFP, 절대적으로 하이니켈이 높죠. 하이니켈이 좀 높습니다. 예, 양극재가 이렇게 차이도 많이 나고, 분리막, 동박, 전해액, 음극재,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GM인데요. GM이 이제 23년에 북미 22년은 7만 대에서 23년에는 35만 대. 상당히 많이 증가하죠. 7만 대에서 35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거다. 지금 22년 3분기 기준 사전 예약 험머라고 읽어야 되나요? 험머가 9만 대, 실베라도 17만 대, 블레이저 여름에 출시하고, 이퀴녹스 가을에 출시한다. 22년 GM은 보조금 대상 아니었으나 내년 1월부터 신규 보조금 7,500달러 수령이 가능하다. 얼티엄 생산 단계 역사하면 연말 디자인, 캐파 95기가와트시 해가지고 연간 출력 34기가와트, 보수적 추정에도 40만 대 이상은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GM의 얼티엄 셀즈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SK가 아니고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GM이 여기 보시면 진짜 사전 예약기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릭 같은 경우는 매진, 그다음에 이게 험머는 사전 예약 9만 대, 여기 보시면 실베라도는 사전 예약 17만 대, 23년 봄 출시, 블레이저 23년 여름, 이퀴녹스 23년 가을, 이렇게 신차종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신차종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출하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3분기 실적도 발표했는데 4분기도 3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이면 70만 원, 8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지금 60만 원 62, 3만 원 찍고 다시 내려 60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는데 하는 LG에너솔루션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게 미국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티엄 라인 하이니켈 양극재는 LG화학, 포스코케미칼이 양분하고 있으나 향후 신규 업체로 삼원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이름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 코스모 신소재도 이름이 올라온다. 이런 전액은 뭐 중국 뭐라고 해야 되나 캡캠이라고 하나요? 캡캠. 그래서 한국 전해 업체로 2, 3원화 될 수 있다. 이 IRA 법안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건 좀 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여기 엔캠 동아기업 한국 업체로 이제 중국에 사고 있으니까 이게 전해액도요. 엔캠 동아기업 엔캠도 미국에 동아기업도 미국에 진출한다고 공장 만들고 있다고 지금 공장 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전액 이런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동박이죠. 동박. 지금 GM의 이제 동박은 도레이, 상해 에너지 이렇게 돼 이원화되어 있는데 한국 업체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 그래서 WCP, SKI 테크놀로지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동박, SK 일진 머티리얼즈가 초기 물량을 대응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게 SKNX가 제가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SK겠죠.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리막이고 이거 동막이고 넥실리스 같네요. SK 넥실리스는 SKC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SKC의 이제 자회사죠. 넥실리스 거기서 동박을 만드니까 SKC가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SKC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제 GM도 예, 한번 참고적으로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고 예. 그다음 이제 배터리 부분에 23년 PQC 프라이스 퀀티티 뭐 이런 걸 해놓은 건데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차 사이클 키워드가 물량이 너무 많다. 물량이 22년 3분기 말 기준 3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 LG에너솔루션 350조 원, SK온은 270조, 삼성 SDI는 120조 원 추정되고 22년 상반기 기준 주요 소재별 원가 비중이 양극재 42%, 음극재 8%, 분리막 5%, 전해액 3%. 절대적으로 양극재가 압도적이라는 거죠. 국내 배터리 3사 합산 수주잔고 740조 원 원가 비중으로 역산하면 양극재가 311조, 음극재가 59조, 전해액 22조, 분리막 30조. 그래서 양극재 업체가 주가가 압도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이런 식의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제가 볼 땐 가격대를 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뭐라고 할까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중장기 관점에서 북미 수주잔고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 수화 필요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수주잔고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어쨌든 포인트는 계속 미국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2차 전지는 좋을 건데 그중에서도 양극재가 좋을 것이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좋겠지만 양극재가 뭐 비중이 워낙 크니까 양극재 중심으로 종목을 압축할 수 있겠죠. 네. 합종연행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북미 수주장고의 한국 밸류체인의 마켓쉐어 확대 신규 진입 이게 보시면은 나오죠.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압축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분리막 그다음 동박 전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업체 중국 업체들은 일단 배제를 하겠죠. 기존에 뭐 여기 보시면 공급받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에서 신규 진입이 예상이 되고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이 절대적이죠. 다 포스코 케미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성 OEM 그 자동차 업체들 아니면 배터리 셀 업체들에 다 음극재를 산다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에서도 좋고 음극재에서도 좋다라는 거죠.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까지 들어가서 이제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가 되는 거고 에코프로비엠도 있네요. 그럼 크게 5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 5개. 이런 뭐 코스모 신소재까지 포함한다면 5개 정도. 음극재는 그냥 포스코 케미칼이 압도적이고요. 전해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일본 노출이 높은데 이제 한국 업체가 신규로 진입할 수 엔캠이 비중이 높을 수 있다. 엔캠 여기 보면은 이제 전액의 솔브레인 동아기업도 이제 나오죠. 삼성 SDI하고 관련이 있고 SKA온이나 LG에너솔루션 엔캠
그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WCP가 좋다. 그다음에 SK는 SKI 테크놀로지가 할 거고, 여기도 삼성 SDI는 WCP하고 관계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이후에 북미 시장에서 무슨 일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예. 5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할 거다. EV가, 전기차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침투율이 이제 뭐 50% 정도 가면 그때 가면 시장이 꺾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발주자들의 강폭 횡보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 SDI, 포스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첨보, WCP 이렇게 후발업체들이 아마 강폭 횡보를 할 것이다.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가져서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차세대 기술 적용의 원년이 될 것이다. 4680 그 외에도 이제 뭐 4680 말고도 뭐 다른 기술이 이제 전고체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고체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되기는 뭐 좀 먼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4680이 조금 뭐 커졌죠. 배터리가 지름이 6mm니까 46mm 켜졌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앞서서 말한 뭐 주요 키포인트는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이 SI 실리콘 음극재죠. 이제 그 흑연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양극재는 출력하고 관련된 데 있지만 음극재는 이제 충전 속도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아마 그 실리콘 음극재도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리콘 계열 음극재 시장 기하에 따라서 이제 CNT 도전재, 플로링계 전해액 첨가제 이런 것도 관심을 받을 것이다. 여기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나오는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T, 이제 양극재, 아니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양극재는 어느 정도 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양극재는 별도로 기술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음극재, 그 다음에 CNT 도전재까지 나왔네요.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배터리 충방전 시 실리콘의 팽창 수축으로 인한 음극재 변화를 제소화해주는 게 CNT라는 거죠. 양극재 CNT의 경우는 기존 도전재로 사용되는 카본 블랙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카본 블랙에서 CNT로 변화 시 이론적으로 도전재 사용량이 70% 이상 감소되며 같은 부핀의 양극재 함량을 증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다. 그래서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JO가 이제 IPO를 할 건데, JO, IPO도 지난번에 기간 수요 예측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IPO 철회를 했는데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그런 점도 살펴보시고, 나노 신소재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세대 전액도 보면은 이제 뭐 21년, 22년은 LiPF6의 가격이 수급 변동성이 크게 확대. 중국 노출도 많다고 그랬죠. LFP 배터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차세대 전해질로 전환 가속되고 있다. 배터리 안정성 향상, 수명 연장, 고속 충전, 고출력 용량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LFP6 외에 뭐 F 전해질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첨보에서 보면 F 전해액이라고 해야 되나? F 전해액, P 전해액, D 전액, B 전액 이렇게 전해질이 점진적 확대가 전망이 된다. 전액 용매는 이제 카보네이트계 뭐 EC, EM, CT, EC, 플로린계 전환 감소, 실리콘 음극재 및 하이니켈 양극재 호환 이런 점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고 전액도 참고적으로 뭐 첨보, 후성, 동아기업 중에 동아일렉트로라이트죠.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엔캠, 후성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런 뭐 기술적인 분야까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업체별 테크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RA에 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한 가지가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 둔화로 인해서 전기차를 과연 살까? 지금 뭐 테슬라도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하고, 벤처도 뭐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가 오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는, 그래서 이제 이게 IRA가 있어서 그래도 수요는 유지되거나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더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으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전기차는 뭐 수요가 탄탄하게 잘 뭐 팔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어서 전기차도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IRA 법안 때문에 생산 인센티브, 기업들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주식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 이런 점도 잘 참가 볼 수 있죠. 여기 뭐 엘브말, 피에드몬트 리튬, 샌드 엘러먼트 뭐 이렇게 있고, 음극재도 뭐 그룹 14, 6K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책 자금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는 탄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국의 이제 보면 친환경 관련 제조 지원책이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스페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도 있고,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정부 단위 친환경 제조 지원책도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뭐 콜로라도, 워싱턴, 조지아, 미시건, 뉴욕, 펜실베니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23년도에 이제 배터리 3차 제목에서 나왔다시피 3차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그게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는데, 유튜브에서는 파일을 올릴 뭐 게시판이 있긴 한데 파일은 따로 올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미지 이런 거는 가능하긴 하던데요. 만약에 올릴 수 있으면 이런 파일도 제가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서라도 한번 올려보겠는데, 못 올려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도 검색해서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다운도 가능하니까요.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이 수직 계열화,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뭐라고 할까,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 공급망 재편 속의 수직 계열화의 힘, 지금 가장 뭐 원재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핫한 게 이제 리튬, 이게 그 소재를 확보하는 거죠.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유망하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뭐 리포트에 자세히 나오지만 포스코 홀딩스가 엄청나게 그 뭐 해외 업체들과 광산이든 뭐 해외 업체들과 MOU를 맺든 뭘 해서 공급 조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에다가 공급하는 게 LG 화학인데, LG 화학 같은 경우에 뭐 LG 그룹 배터리 사업에 이제 이게 공급하는 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그 뭐 아까 음극재, CNT 이런 거 다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말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한 2차전지 3차 사이클에 대한 내용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이제 계속적으로 그 소재의 가격 변동에 노출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냐, 그런 내용 차원에서 본다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 LG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 차스노조는 고려아연, 고려아연도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은 제 기준으로는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했고 지금 그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신사업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겠지만 조금 별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삼성 SDI, 에코프로, BM 정도는 제 기준으로는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와 고려아연, 이 기존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스코홀딩은 리튬 사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추출 기술 개발을 노력해왔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재련 방식 이들 업체들의 기존 가공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연 재련하는 거잖아요.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아연도 뭐라고 할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고려아이 나오죠. 전구체, 예. 이런 점도 보시고,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쉬어가는 장인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좀 쉬어가는 장인데, 그럴수록 뭐라고 조정받을 때 좀 사모할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 핫하다라고 할까요? 광범위하게, 뭐, 자동차 OEM 중에 글로벌 탑 10에서 9개 업체하고, 뭐, 조인트 벤처, 진행하고 있죠. 심지어 도요다까지. 그런 점에서 LG에너솔루션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그다음에 LNF 이런 종목들, LG화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당히 다른 기업의 주가에 비해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충분히 이 사모아 간다면 좋은 기회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아까 뭐 엔캠, 뭐 솔브레인, 동아기업 그런 전해액뿐만 아니라 동박의 SKC, 일진머티리얼즈, 그 외에 이제 분리막의 WCP, SKI 테크놀로지도 미국 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뭐 고려아연도 이야기했지만 고려아연도 보시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주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8월달에 68만 원을 찍었지만 최근에 뭐 5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지난번에 40몇만 원대도 있었는데 이때 사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뭐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려아연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조정받을 때 충분히 이 살만한 매력적인 구간이다.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가격에 살 수 없는 가격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무튼 2차 전지는 아직 배고프다. 갈 길이 23년 미국 시장의 어떤 성장 때문에 여전히 올라갈 볼륨이 있고 지금의 주가는 미래를 본다면은 이 가격대는 볼 수 없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항상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만 분할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차 전지 다음으로는 뭐 매력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이제 조선기자재도 저는 좋게 봅니다. 조선기자재도 좋게 보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관련된 주가의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그것도 뭐 23년, 24년, 뭐 1, 2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의 주가가 가장 싼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태조 이방원, 친환경 신재생, 그다음에 수소도 우리나라 정책 사업으로서 어쨌든 12월 10일인가요? 그때 이제 법이 CHPS라는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거의 뭐 똑같은 내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걸 실행할 의지가 있냐?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이것도 심리이기 때문에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거죠. 아무 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많이 빠진 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좀 두려운 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럴수록 저는 뭐 그런 정식 격언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듯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런 게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리노공 같은 거를 예로 들어 본다고 하면은 마냥 빠질 것 같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치고 올라오잖아요. 리노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예. 20만 원 넘던 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단 말이죠.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짧은 기간에 이렇게 쑥 올라온다는 거죠. 거의 뭐 13만 원에서 16만 원 이렇게 쑥 올라온다는 거죠. 이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의 분위기만 바뀌어도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쑥 빠지고요.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서 더더욱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2차 전지가 이 어떤 조정에 들어가서 가격이 싸진다고 하면은 아까 언급했던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의 신차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경기 침체에 따른 개인 소득이 줄어들 경우로 대비해서 보조금,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내년에 엄청 성장을 한다 하면 그 수혜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집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움직이는 게 신체의 건강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